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뭐, 책까지 내신 분이 있는데, 뭐,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딱히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틀린 점들이 좀 있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아니, 보충 설명이 아니라, 거의 뭐, 개념을 새로 정립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RSI는 기본적으로 14일이 세팅되어 있고요. RSI에 대한 기본 원리는 자, 뭐 여기부터 보면 이만큼 상승했잖아요. 자, 상승폭 더하기 또 이만큼 하락했잖아요. 이 하락한 폭 더하기 또 상승한 거 더하기 뭐 요렇게 해볼게요. 또 조금 더 있고 또 이 하락폭 요렇게 있어요. 이거 분해 이걸 나눠 이제 하락폭을 나눠요. 하락폭 이해되시죠? 이거를 퍼센트화 한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 더한 거를 100이라고 치면 하락이 몇이었는지 예를 들면 50이면 보합이겠죠? 반반. 근데 하락이 만약에 좀 더 많아가지고 60이다. 그러면은 하락한 게 60%니까 하락세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RSI인데 이 14라는 건 기간이기 때문에 14일 동안에 이 상태를 여기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계속 이렇게 흘러가듯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렇게 14일,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또 요렇게 14일, 그 다음에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14일, 그런 식으로 얘가 이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기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일단 또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거를 뭐 9일로 설정을 했던 것 같고, 이거는 뭐 12일, 이거는 뭐 20일이었나?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보조지표의 숫자를 바꾸면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어느 정도는 또 모양이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숫자를 조금 바꾸면서 뭔가 하면은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이런 보조지표의 특징이 차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얘네들도 조금씩 변화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맞춰줘요. 이게 다 끼워 맞춰진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물론 현재에도 있지만 얘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움직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식인데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기간이 사실 20일도 짧다고 할 수 있어요. 9, 12, 20.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 그게 그거라는 식으로 이제 보거나 그러면은 안 되고 주가가 아니 그러니까 이 보조 지표가 어떤 종목, 어떤 구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지는 이유는 주가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변화 없이 횡보를 하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을 이렇게 산정을 해보면 한 16일 동안은 크게 별 변화 없이 여기가 위, 여기 아래 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움직이는 기간이 그렇게 이제 폭이 안 크고 그러다가 이게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하면서 여기 지금 아래로 빠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푹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로 확 빠져요. 자, 그런데 여기는 기간을 짧게 하니까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다가 이렇게 푹 빠지니까 여기는 많이 빠졌고 여긴 긴 기간을 잡으니까 그냥 조금 빠졌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기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간 안에 예를 들면 뭐 평균치를 구한다고 쳐요.
뭐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점프 뭐 그런 거라고 치면은, 자 여기 20점 맞은 애가 있고 뭐 40점 맞은 애가 있고 50점 맞은 애가 있고 80점 맞은 애가 있고 100점 맞은 애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럼 5개네요. 자 5개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해요. 일단 20 더하기 40 더하기 50 더하기 80 더하기 100 해서, 이걸 숫자가 5개니까 5로 나누죠? 그럼 평균이 58이에요. 58. 그러면 50에서 약간, 어? 약간 요 정도가 평균치죠? 평균치.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기간이 적어졌구나. 예. 예를 들면, 자, 100점이 있고, 90점이 있고, 80점이 있는데, 갑자기, 또 70점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10점짜리가 있어요. 이거의 평균을 한번 더 해보죠. 10 더하기 70, 80, 90, 100. 350인데 나누기 5. 자, 70점. 자, 그렇다고 치고. 그럼 아까, 이거를 숫자를 좀 바꿀까? 아까 58이 평균 나왔었죠? 그렇게 만약에 숫자를 바꾼다고 쳐도, 아이고, 다 지워졌네. 다 치고, 뭐, 100점 있고, 뭐, 90점 있고, 뭐, 80점 있고, 50점 있고, 거의 빵점 있다 쳐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뭔가 평균은 중간 정도 어느 정도 뭐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점수가 분포되어 있는 건 약간 상위에 있죠. 상위. 아니면 반대의 경우로, 뭐 빵점이 있고 10점이 있고 20점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90점이 있고 100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평균 총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으로 나오겠지만, 이 점수를 받은 분포가 이 왼쪽이 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균하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는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서 뭐 여기가 뭐 이쪽에 분포가 얼마 돼 있고 여기 얼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 편차를 좀 알아보는 뭐 그런 거, 이게 뭐 루트도 씌우고 엄청 수식은 되게 복잡해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쳐요. 이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디에 더 그 캔들이 많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이제 박스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변화된 움직임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거를 똑바로 보려면 박스 구간이 어느 정도가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한 박스 구간을 유지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가령 여기도 되게 얌전한 박스 구간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튀어 올랐어요. 이렇게 약간 올라가죠. 그리고 또 여기 이런 데도 아주 얌전한 박스 기간이었는데 좀 빠지더니 금방 회복해가지고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이럴 때가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보조지표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매수세가 강해져가지고 올라가니까 과매수 구간이 생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떨어지니까 과매도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올 때 사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차트를 박스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가격대 여기는 제가 뭐 예전에 중요한 그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그어놓은 건데, 뭐 요때 그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쯤에서 또 지지받는 모습 보이죠? 그럼 크게 보면은요, 여기까지 있던 박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박스가 있었던 거예요. 요렇게. 아니,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박스.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구간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대략 이쯤 이제 중간 정도 이제 변곡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이 있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가고 변곡 구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를 박스 구간이라고 설정하고 또 여기를 박스 구간이라고 설정을 해요. 주가가 지금 이 가격 위아래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박스를 만약에 설정을 한다고 치면은 기간을,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40일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는 52일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RSI 기간도 요 정도로 맞춰주면은 여기서 더 크게 벗어날 경우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으로 표시가 될 거고, 그래프의 변화도 클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큰 파동으로 이 주가가 움직일 경우에 알아보기 쉽게 이 그래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선 얘를 변화시켜 가지고 40이라고 해볼게요. 아까 이 9나 12보다는 좀 더 완만해요. 크게 보니까. 그럼 이거를 52라고 해볼게요. 더 완만해요. 이 기간은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완만해요. 그러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조금은 줄여야 되는데, 이거 기본값이 14인 이유가 있어요. 기본값이 14인 이유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21선을 많이 써요. 중심선 21선. 근데 주가가, 아하, 이제 써먹을 때 됐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도 했다가요, 하락도 했다가요, 또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또 하고 다시 상승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21선 근처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이 움직이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뭐 요렇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보다 보면은 이 20일 캔들 20개의 그 수치 중에서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그러니까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는 거의 21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21선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3일, 이런 부분 3일, 또 이런 부분 3일이 거의 평균치랑 같기 때문에 이 21선하고 벌어지는 구간, 이걸 했더니 주로 14더라. 그래가지고 RSI가 기본값이 14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략 21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몇 개 정도가 이렇게 파동을 치는지 그거를 봐서 그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게 좀 더 잘 맞아요.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RSI의 기간을 설정하는 거는 현재 이 종목에서 현재 이 구간에서는, 자, 21선 대충 기준으로 캔들이 얼마 정도 있어요? 요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간격에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가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 기간 설정을 달리 해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가는 이 구름대보다 위에 있어야 힘이 강해요. 구름대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할 때 주로 구름대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다시 구름대 위로 올라올 때는 힘이 약하고, 또 이 주가가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 때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이 구름대라는 것 자체가 매도와 매수세의 영역이에요. 그 싸우는 영역, 전쟁터. 그러니까 주가가 구름대보다 위에 있다는 거는 아직 매수세가 엄청 강하다는 거고,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구름대 아래로 내려오면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고, 다시 이렇게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 위 안에서는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팩트는 지금 현재 주가가 구름대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인데, 위에 있어야 주가가 힘이 좋고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크게 봐요. 크게 보면은 지금 구름대가 대충 막 이렇게 있죠. 근데 그동안 주가는 이렇게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아니지, 구름이 아래에 있고 주가가 위에 있죠. 이거는 좀 약간 비정상이에요. 왜냐면 21선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방적으로 내리기만 했고 너무 일방적으로 오르기만 했어요. 다른 종목을 잠깐 볼게요. 뭐 그냥 아무거나 볼게요. 이거 오늘 매매했던 한국바이오젠, 이거는 캔들이 얼마 없어서 뭐 요런 거 볼게요. 자연광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위로도 올라갔다 또 아래로 갔다가 이제 다시 위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주기가 너무 길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이 종목도 조금은 길긴 해요. 근데 다른 것도 보면은 대형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거 보면 구름을 중심으로 주가가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좀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거는 그래 이제 과거 여기부터 본다고 치면 구름대 위로 올라왔죠. 이때부터. 근데 이렇게까지나 긴 기간 동안 구름대 위에 있으면 이제는 좀 내릴 때도 됐단 말이에요. 조정을 받을 때도. 뭐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상태가 마냥 영원하게 계속 지속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구름대에 있으면은 상승하는 힘이 강하고 더 간다, 이런 식으로 이따구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름대 밑에 있다가 이제 막 솟아나가지고 조금 흐름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좋죠.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이거는 이미 상승할 때로 다 해서 살짝 조정 후에 이제 이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구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얘가 구름대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도 구름대하고 여기 가깝죠? 여기 가깝죠? 가깝다가 이렇게 벌어졌으면 또 붙어요. 벌어지면 또 붙어요. 벌어지면 이렇게 붙어요. 또 이렇게 밑으로도 벌어지면 붙어요. 20일이던 21선이던 구름대던 캔들이 항상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한다고요. 이격도. 그런 거를 너무 무시하고 그냥 현재 상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초보분들이 듣기에는 아무 데서나 적용을 해버리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대 위에 있는 거 물론 좋은데, 구름대 위에 있다고 여기서 마냥 좋을까요?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21선하고도 이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구름하고도 이렇게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럼 이런 건 조만간 이렇게 내려와요. 붙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려오냐면 가격 조정으로 주가는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다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서 붙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평선이나 구름대 있을 때 얘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붙는다든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게 돼요. 그런 걸 간과하고 무조건 21선 위에 있어야 좋다, 정배열이어야 좋다, 장기 이평선 위에 있어야 좋다, 구름대 위에 있어야 좋다, 요렇게만 단순하게 현재 시점만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항상 지나온 것도 보고, 그래서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읽어야 다음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 제가 카페를 또 만들고 있는데, 뭐 딱히 뭐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올리진 못했고, 예전에 그 미디어 펜에다가 주식 기본기 영상 올렸던 거, 그거 이제 초보분들이 도움 되시게 보기 편하게 하시려고 일단 카페 만들어 놨는데, 뭐 아직 뭐 없어요. 그냥 나중에 어느 정도 꾸며지면 그때 공개를 할게요. 끝.